손비는 기원전 380에서 320년 사람으로 바로 7나라가 각축을 벌이던 전국시대의 한가운데를 겪은 인물입니다. 이때는 7나라가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동맹을 맺거나 파기하거나 하는 일이 일상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중원에서 벌어진 일을 알아보려면 역시 계릉 전투와 마릉 전투를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전해지는 얘기로 손비는 젊을 때 방연과 함께 귀국자에게 병법을 배웠는데 뒤에 방연이 위나라의 장군이 되어 위해왕에게 두터운 신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방연은 스스로 손빈의 재능에 미치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그의 열등감은 위기감으로 변하고 그 위기감은 손빈에 대한 사리로 변했다. 방연은 철저하게 준비한 후에 손빈을 위나라로 초청했다. 국경에서 곧바로 손빈을 간첩죄로 체포하도록 시키고는 손빈을 죽이지는 않고 모함의 무릎뼈를 제거하는 비명을 받게 하여 안진뱅이로 만들었다. 손빈의 빈자가 비명에서 나왔다. 여기에 손빈의 얼굴에다 죄인임을 나타내는 경영까지 남겼다. 방연은 끝까지 모른 척 대궐에 남아있다가 손빈이 가지고 있는 손무의 비책 손자병법을 챙기기 위해 은혜를 베푸는 척 갑자기 나타나 그를 구해주며 회유한다. 한참 후에 방연의 흉계를 알아낸 손빈은 어떡하던 살아남고자 했다. 이제 목표는 출세가 아니라 복수가 되었다. 하지만 치밀한 방연은 손빈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이에 대한 손무의 방책은 미친 짓 하기였다. 거리에 맨몸으로 나가 춤을 추고 개똥을 먹었으며 똥오줌을 가리지 않았고 혼자서 횡설수설하였다. 방연은 그래도 감시했고 7년 정도가 지나자 비로소 감시를 풀었다. 그 뒤 제나라 사자가 위나라로 갔을 때 감옥 안에서 그 소식을 들은 손빈은 옥리를 가만히 불렀다. 내가 백금을 낼 터이니 제나라 사신을 만나게 해주시오. 황금의 눈이 어두운 옥리가 물었다. 감옥살이를 하는 자에게 백금이 어디 있단 말이오? 제나라 사신이 줄 것이오. 손빈의 말을 믿고 옥리는 몰래 제나라 사신을 불러왔다. 손빈은 제나라 사신에게 자신의 처지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제나라 사신도 전부터 손빈이 병법의 천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를 살려 제나라로 돌아가면 나중에 크게 쓰일 인물이라는 것을 간파하였다. 어려운 처지에 놓인 그대를 돕고 싶소? 내가 어찌하면 될 것 같소? 옥리에게 백금을 주십시오. 그러면 옥리는 내가 죽었다고 소문내고 대량의 다리 밑에 갖다 버릴 것이요. 제나라 사신은 손빈의 계략대로 하였다. 그리고 사신이 임무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맞춰 손빈은 대량의 다리 밑에 버려졌다. 그 사신은 곧 손빈을 수레에 태워 제나라로 데려갔다. 제나라 장군 정기는 그의 재능을 알아보고 빈객으로 예우해 주었다. 당시 정기는 제나라 공자들과 자주 마차경주 내기를 하였다. 손빈은 말들이 달리는 속도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말에 상중 하세 등급이 있음을 알고 정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기를 크게 거십시오. 장군이 이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전기는 손빈을 믿고 제나라 왕과 여러 공자에게 천금을 건 내기를 했다. 경기가 시작되려 하자 손빈이 말했다. 장군의 하금말과 상대편의 상금말을 겨루게 하고 장군의 상금 말과 상대편의 중금말을 겨루게 하며 장군의 중금말과 상대편의 하금말을 겨루게 하십시오. 세 등급 말의 시합이 끝난 결과 정기는 첫 번째는 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겨 천금을 얻었다. 정기는 손빈을 제나라 위왕에게 추천하고 위왕은 그에게 병법을 묻고는 마침내 군사로 삼았다. 그 뒤 갑자기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을 하였다. 조나라에서는 제나라의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제나라의 위왕은 손빈을 구원군의 장수로 삼으려 하였다. 대왕 저는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니 장수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손빈이 위왕에게 머리를 조아렸다. 그래서 위왕은 정기를 장군으로 임명하고 손빈을 군사로 삼아 휘장을 친 수레에 앉아 작전을 세우도록 하였다. 전기가 병사들을 이끌고 조나라로 가려 하자 손빈이 이렇게 말했다.
어지럽게 엉킨 실을 풀려고 할 때는 주먹으로 쳐서는 안 되며 싸우는 사람을 말리려고 할 때도 그 사이에 끼어들어 주먹만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급소를 치고 빈틈을 찔러 형세를 불리하게 만들면 저절로 물러날 것입니다. 지금 위나라와 조나라가 서로 죽을 힘을 다해 싸우고 있으니 날쌘 정예 병사들은 틀림이 없이 모두 나라 밖으로 빠져나가고 쇠약하고 지친 자들만 나라 안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장군께서 병시들을 이끌고 빨리 위나라 수도 대량으로 쳐들어가 중요한 길목을 차지하고 텅 빈 곳을 치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틀림없이 조나라 공격을 멈추고 자기 나라를 구하러 들어올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한번 움직여 조나라의 포위망을 풀어주고 위나라를 황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기는 손빈의 책략을 듣고 위나라 본국을 공격했습니다. 위나라의 본국에는 약소한 노병이 남아있을 뿐이었으므로 조나라를 포위하고 있던 위나라의 주력군은 당황해서 포위를 풀었고 서둘러 병사를 본국으로 되돌렸지만 강인군으로 피로가 쌓여서 제나라군에 공격받아 대패하였습니다. 계릉 전투에서 이렇게 하여 손빈은 조나라를 구했습니다. 전기가 손빈의 계책을 따르니 위나라는 정말 조나라의 수도 한단에서 물러났다. 제나라 군대는 계릉에서 위나라 군대를 크게 무찔렀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계릉 전투이다. 그로부터 13년 뒤에 위나라와 조나라가 함께 한나라를 공격하자 한나라는 제나라의 위급함을 호소했다. 제나라에서는 전기를 진군으로 삼아 내보냈다. 전기는 곧장 대량으로 쳐들어갔다. 위나라 장군 방연은 이 소식을 듣고는 한나라 공격을 그만두고 돌아갔으나 제나라 군사는 방연보다 한 발 앞서 위나라 국경을 넘어 서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손빈은 신속하게 위나라의 수도인 대량으로 진격하여 교통의 요충지를 점거했다. 위나라 군대는 예상대로 반격에 나섰고 그러고는 위의 수도 대량을 공격하는 척하면서 방연을 자극했다. 손빈은 전기에게 이렇게 말했다. 삼진의 위나라 병사들은 원래 사납고 용감하며 제나라를 무시하고 제나라 군시들을 겁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그 영세를 잘 이용하여 유리하게 이끌어 나갑니다. 병법의 승리를 좇아 100리바까지 급히 달려 군대는 상장군을 잃게 되고 승리를 좇아 50리바까지 급히 달려가는 군대는 겨우 절반만 목적지에 이른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제나라 군대가 위나라 땅에 들어서면 첫날에는 아궁이 10만 개를 만들게 하고 다음 날에는 아궁이 5만 개를 만들게 하며 또 그 다음 날에는 아궁이 3만 개를 만들게 하십시오. 방연은 제나라 군대를 뒤쫓은 지 3일째가 되자 몹시 기뻐하며 말했다. 나는 일찍이 제나라 군사가 겁쟁이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땅에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달아난 병사가 절반을 넘는구나. 그러고는 그의 보병들은 따로 남겨둔 채 날쌘 정예 부대만을 이끌고 이틀길을 하루 만에 달려 급히 뒤쫓았다. 손빈이 방연의 추격 속도를 헤아려 보니 저녁 무렵이면 위나라의 마릉에 이를 것 같았다. 마릉이 길이 좁은 데다가 길 양쪽으로 험한 산이 많아 병사들을 매복시키기에 좋았다. 손빈은 길 옆에 있던 큰 나무의 껍질을 벗겨내고 한 부분에 이렇게 써놓았다. 방연은 이 나무 아래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고는 제나라 군사 중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을 골라 쇠뇌 1만 개를 준비시켜 기량 쪽에 매복시키고 이렇게 말했다. 밤에 불빛이 보이면 일제히 쏘도록 하라. 방연은 정말 밤이 되어서 껍질을 벗겨놓은 나무 밑에 이르렀다. 그는 흰 부분에 씌어 있는 글씨를 발견하고는 불을 밝혀 비추어 보았다. 방연이 그 글을 미처 다 읽기도 전에 제나라 군사들은 한꺼번에 수많은 쇠뇌를 쏘아댔다. 위나라 군사들은 우왕좌왕하며 뿔뿔이 흩어졌다. 방연은 자신의 지혜가 다하고 싸움에서 진 것을 알고는 이렇게 말했다. 목숨을 스스로 끊으면서 말했다. 바보의 이름을 남기겠구나. 그러고는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제나라 군대는 승리의 기세를 몰아 사령관을 잃은 위나라 군은 제나라 군에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전투에 승리를 하였고 위나라 군대를 전멸시키고 위나라 태자 신을 포로로 잡아 돌아왔다. 이 전투로 병가 손빈의 이름은 천하에 알려졌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병법 또한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손자병법의 손문은 전설 속의 인물이고 그의 후손으로 알려진 손빈이 손자병법을 저술했다는 이야기가 한때 있었다. 그러나 고대 유적에서 손빈병법이 새로 발굴됨에 따라 손빈이 지은 손빈병법을 따로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인 듯합니다. 중국 역사에서 배우는 싸움의 기술. 이 책은 인생은 전쟁과도 같은 정글의 싸움이 항상 혼재되어 있다. 승리하기 위한 전략을 소개하는 책인 중국 역사에서 배우는 싸움의 기술. 이 책은 중국 역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모략술, 정략술, 전략술을 이야기로 풀어 우리에게 들려준다. 부담이 없을 뿐 아니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 준비를 하여라. 여기에는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략적인 전사가 되어야 한다. 전사란 냉혹하고 지적인 책략을 통해 어려운 상황과 타인을 잘 다루는 사람을 가리킨다.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한 발 앞서 생각하고 어떤 싸움은 피해야 하고 어떤 싸움은 불가피한지를 결정하며 감정을 조절하고 일정 방향으로 돌리는 방법을 배운다. 살아 숨쉬는 듯한 인물들의 종횡무진하는 기세, 유세술, 변화무쌍한 모략, 사기술을 살피며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등 이 책 속에는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있다. 한번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어려운 이야기가 아닌 쉬운 방식으로 풀어서 이야기하니 재미있습니다.